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과세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네, 부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즉 총급여가 비슷할 경우에는 공제를 나눠서 배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비슷한 상태라면은 공제를 받는 금액도 사실은 적용되는 세율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반대로 총급여가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배우자 두 분이 적당히 나눠서 적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와는 달리 이러한 공제들의 조건에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득이 높으신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사용할 경우의 공제액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사용할 경우에 공제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최저 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시작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도 공제받으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액을 공제해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즉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배우자가 낮은 배우자가 쓸 때 좀 더 유리하게 되겠죠. 실제 금액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 그 다음에 부인의 연봉이 3,500만 원.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남편보다 부인의 의료비 최소 사용 기준인 총급여의 3%가 낮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부인이 받으면 남편이 받을 때보다 약 2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부부 중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자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게 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도 부인이 함께 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함께 공제받는지까지도 기본 공제와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고요.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실 때는 부부 간의 연봉 차이가 클 경우와 그리고 차이가 적을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클 경우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7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 두 분과 자녀 2명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럴 경우 급여가 높은 남편이 총 4명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공제 항목으로 넣는 경우와 그 반대 경우 부인이 총 4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경우에 세액 차이는 약 5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인데요. 남편의 경우 연봉이 3,200만 원, 부인의 경우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남편이 200만 원 많다고 해서 모두 공제를 받으시게 되면은 각각 2명씩 기본공제를 나눠서 받으실 때에 대비하여 세금 차이가 86만 원과 66만 원으로 나눠 받으실 경우에 세금 합계가 66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네,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 연봉이 각각 8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350만 원, 그 다음 신용카드 지출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자녀들을 기본공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남편이 기본공제자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이럴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충족되게 돼서 모든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줬을 때보다 32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안경과 렌즈의 구입액은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분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했는데 모든 의료비 지출액이 조회되는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전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 50만 원에 대한 안경 구입비를 증빙할 경우에 이럴 경우 의료비 사용액은 1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 사용금액 기준인 120만 원을 30만 원이나 초과하게 되어서 해당 30만 원에 대한 15%인 4만 5천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조회를 단순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는 조회가 되고 어떤 부분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기보다는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그 다음에 안경, 컨택트 렌즈,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학원비, 국외 교육비, 그 다음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증빙도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네, 전략 잘 짜셔야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어떤 배우자가 공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실 때 반드시 공제 세액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부부 간 합산 세액이 적은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단순히 급여가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기보다는 급여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해당 공제 대상자와 관련된 공제 항목들도 해당 배우자가 공제받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셔서 기본 공제자를 누구의 공제자로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비, 그 다음 렌즈, 증빙 서류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반드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회사에 제출하셔서 꼭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